그 현재 길리어드 회사의 이제 주가인데요. 뭐 길리어드 관련해서 뭐 호재 공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 반응은 없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타미플루로 한번 대박을 터뜨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길리어드도 이번에 있던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주로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길리어드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HLB죠. 그래서 주가 차트를 한번 봤고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길리어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보면은 HLB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봤던 거는 FDA의 그런 자료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신출내기 연구원이 아니라 박사님들 정도, 이 부사장님도 10년이나 연구를 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FDA 자료를 좀 보면은 뭐가 좀 개발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버추얼 컴퍼니로 좀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왜냐면 비용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기업에 맡기면 비용이 최대 60% 절약되니까 2번 할 수 있습니다, 임상을.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임상 한 번 할 거 2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은 이제 CEO의 능력을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제약 시장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크죠. 성공 확률을 보면은 여기서 FDA 임상 3상 성공률이 25%입니다. 25%니까 한 4번 하면은 그 중에 하나 성공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EO의 그 통찰력, 그리고 결단성,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EO는 이제 존 마티니인데요. 길리어드사의 CEO죠. 신약 개발이 70%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기사는 2014년인데요. 2014년 부근에 2011년 이때 이제 파마셋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걸 인수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어요. 그 한 해 매출보다 많은 이제 한국 돈으로 약 1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폭락을 했습니다. 마치 HLB가 이뮤노믹을 이제 인수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좀 급하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그 길리어드는 그 10%가 폭락했어요. HLB는 적어도 폭락을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그 이 부사장님은 마틴의 이런 결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길리어드의 기술이랑 파마셋의 기술을 합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출시 2년이면 투자액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2014년이거든. 마틴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라고 거의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 계시고요. 길리어드는 그 바이오는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성이 큰데도 길리어드는 전략 자체가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HLB도 비슷하죠. 지금 항서제약 거 보고 그 다음에 다 그 과거에 성공한 거를 그냥 반복하는 그런 느낌인데, 길리어드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도쿄대에서 했네요. 일본 도쿄대 약대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유기화학을 박사학위 받았는데, 일본은 세계 2위 제약시장이죠. 일본 1위 제약사는 다케다입니다. 다케다를 상당히 많이 이제 다뤘었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고, 지금 좋은 약이라 생각되면은 다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다케다가.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 그때 뭐 부채 같은 게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불필요한 것들은 털어내면서 그 재무 구조를 이제 다시 건전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돈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한국에 지금 셀리버리랑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에로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좋다 싶으면은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일본은 이제 제약 시장이 꽤 큰 편인데, 일단 일본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HLB가 지금 일본 에로가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각자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일본 쪽에서, 한 번은 이제 HLB 쪽에서 이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일본 제약사랑 이 길리어드도 협상을 한 적이 있어요. 마틴이 이제 CEO라는데, CEO랑 일본 제약사 CEO랑 같이 했어요. 협상을. CEO끼리 만나서 했는데, 자, 최고 헤드는 CEO죠. CEO가 결정을 하는 건데, 자, 합의하고 일어나면서
네, 일본 CEO는 본사에 가서 임원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길리어드 임원진을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김 부사장님은. 그래서 일본 제약사는 좋게 말하면 집단 지도 체제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사내 정치로 휘둘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했냐면은 이제 마틴 CEO는 앞으로 다시는 일본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라고 단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제약사가 오너 일가 위주의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모르는 그냥 오너 일가 같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핏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은 결단을 내릴 때 내가 이 약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결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한다는 거죠, 임원들과.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로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로슈 스위스인데 그 타미플루 좋다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5,500억 베팅하고 로열티 22% 주고 결국에는 둘 다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CEO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 자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잘하고 있는 상태로 이게 진짜 좋구나 확신이 들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이런 계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길리어드를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일본 에로와 관련돼서 왜 자꾸 계약이 일본 에로 계약이 자꾸 될 거 같다가도 또 안 되고 될 거 같다가도 안 되고, 저번에 이제 사인 직전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제 물 엎질렀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이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은 그 진양호 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한 번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한 번은 뭐 일본 쪽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약이 무산됐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 집단 지도 체제고 임원들과 협의를 한다. CEO가 물론 이제 협의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해야 된다 하고, 오너 일가 위주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냥 경영하는 거니까, 뭐 박사 거기서 박사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제약은 이제 복제약 위주의 우물안 개구리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님은 2013년, 2012년이죠 이때 길리어드 떠나서 국내 벤처기업 카이노스메드에 합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현재 시간은 2시 43분인데요. 장 끝나기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HLB가 한번 밑으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을 했는데요. 시세가 뭐 여기서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장 후반 되면은 또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어서 이제 그 길리어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길리어드사가 그 29살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1987년에 설립을 하고 1996년에 타미플루가 나왔습니다. 타미플루 나왔으니까 한 대략 9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동안 이제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타미플루 나와도 이제 9년이 됐는데 15년 동안이라면은 이제 타미플루 나온 뒤에도 계속 적자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해보면은 대략 2000년도 때까지도 계속 적자였다는 겁니다. 타미플루는 1996년에 이제 로슈샤에 이제 에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4, 5년 정도는 더 적자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 대박이 터진 상태죠. 매년 로열티가 1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게는 3조 8천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 제약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HLB가 이뮤노믹을 통해서 이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길리어드사의 사례를 보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쳤을 때, 성공한다고 해도 한 4, 5년간은 관련해서는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매출이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이제 또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임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또 투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적자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6년 기준인데요. 1인당 매출액 기준을 보면은 길리어드가 압도적으로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뭐 여기 뭐 화이자 다 있는데, 뭐 머크사도 있고 다 있는데, 길리어드가 엄청나게 큰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거는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건 길려드사가 많기 때문에 길려드사를 좀 많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